오늘은 왜 이렇게 졸리지? 서울 관악구 67세 정수님 씨는 조용히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점심을 먹고 한창 졸음이 밀려오던 오후 2시. 평소라면 가벼운 낮잠으로 오후를 보내는 시간이었지만 그날따라 가슴이 이상했습니다. 왜 이러지? 숨이 안 쉬어져? 정수님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을 벌려 깊은 숨을 들이마시려 했지만 공기가 목에서 멈추는 듯한 막막한 느낌. 왼쪽 어깨까지 찌릿한 통증이 퍼졌고 이내 팔과 손끝까지 전기 흐르듯 저릿저릿해졌습니다. 갑자기 식은 땀이 머리끝부터 허리까지 쏟아지듯 흐르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심장은 고삐 풀린 말처럼 요동쳤습니다. 수님 씨는 반사적으로 자신의 가슴팍을 두 손으로 움켜쥐며 벽을 짚었습니다. 안 돼, 나 지금 심장마비인가 봐. 남편은 출장을 갔고 딸은 일 때문에 부산에 내려가 있던 날, 수님 씨는 지금 혼자였습니다. 전화기를 잡을 힘조차 없을 만큼 숨이 가빴고 온몸은 무겁게 짓눌렸습니다. 그때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수님 씨는 살아났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혼자 심장마비를 이겨냈을까요? 노인의 80%는 처음 경험이 마지막이 됩니다. 우리나라 60세 이상 어르신들 중 대부분은 심장 관련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것이 단순한 소화불량, 일시적인 피로, 담이 결렸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심장마비는 그 어떤 병보다 빠르게 그리고 조용하게 찾아옵니다. 심장마비는 대개 1시간 이내에 사망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응급 상황이 발생한 사람의 약 60% 이상이 그 순간 혼자였습니다. 소리도 못 지르고 누군가에게 전화조차 하지 못하는 그 5분. 그 시간에 무얼 하느냐가 생과 사를 가릅니다.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가슴이 조이는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그렇게 몇 분을 흘려보내는 사이 심장은 멈추고 맙니다. 반면 살아난 사람들의 인터뷰를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심장이 이상할 때 바로 이렇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심장마비의 전조 증상, 대부분 이렇게 시작됩니다. 잠시, 여러분은 아래의 증상 중 하나라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식은땀이 이유 없이 쏟아진다. 가슴 가운데가 쥐어짜듯 조인다. 왼쪽 팔, 어깨, 턱 등으로 통증이 번진다. 숨이 깊이 안 쉬어진다. 갑자기 구토감, 메스꺼움이 몰려온다. 극심한 불안감, 곧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 중 두세 가지 이상이 겹쳐졌다면 그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그 순간 심장에 산소 공급이 끊어지고 있다는 심근경색, 즉 심장마비의 전조입니다. 60세 이상에서는 심장혈관이 이미 어느 정도 좁아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발현 속도가 더욱 빠릅니다. 그리고 여성은 심장마비 증상이 숨막힘이나 피곤함처럼 비전형적으로 나타나 더욱 놓치기 쉽습니다. 심장마비가 왔을 때 반드시 해야 할 행동. 앞서 말씀드린 정수님 씨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녀는 3년 전 친구의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진 후 관련 다큐멘터리를 챙겨보며 혼자 있을 때의 행동법을 미리 배워두었습니다. 그녀가 했던 건 아주 간단하면서도 생사를 바꾼 행동이었습니다. 그녀는 심장마비 의심 증상이 왔을 때 천천히 그리고 깊게 기침하기 시작했습니다. 헉, 헉, 킁킁. 손으로 가슴을 누르며 단단히 복부에 힘을 주고 일부러 기침을 반복한 겁니다. 이건 단순히 기관지를 뚫기 위한 기침이 아닙니다. 심폐소생 기침법급 CPR이라고 불리는 혼자 있을 때 심장 박동을 유지할 수 있는 생존 기술입니다.
이 방식은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할 때 기침을 통해 흉부 압력을 일시적으로 높여 심장의 박동을 만들어주는 응급처치법입니다. 미국 심장협회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 방법을 공식 권장하지는 않지만 혼자 있을 때 의료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응급차가 올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한 행동으로 매우 유용하다고 평가합니다. 혼자일 때 반드시 따라야 할 5단계 행동, 정확한 행동법을 기억하세요. 이 5가지는 60세 이상 모든 분이 반드시 외워야 할 생존법입니다. 이상 징후가 오면 즉시 멈춰 앉는다. 움직이지 말고 바닥에 앉아 심장의 부담을 줄이세요. 휴대폰으로 119 먼저 누른 뒤 스피커폰 모드로 두세요. 말할 힘이 없어도 구조 요청은 계속 갑니다. 천천히 깊고 강한 기침을 반복한다. 약 2초 간격으로 흉부 압박이 되도록. 혀 밑에 아스피린이 있다면 넣고 삼키지 마세요. 천천히 녹여 흡수되게 하면 혈전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의식이 흐려져도 절대 누워 자려 하지 마세요. 앉거나 디대어 의식을 유지해야 합니다. 심장마비, 준비한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심장은 준비 없이 공격해 옵니다. 하지만 준비한 사람은 고요히 그 파도를 넘습니다. 67세 정수님 씨처럼 평범한 한 사람이 자신을 구한 그 이야기.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정보와 행동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알고 계십니다. 심장이 이상할 때 절대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심장을 멈추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그 5분. 여러분의 심장을 지키는 건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이 영상에서 혼자서도 살아남는 60세 이후의 심장 응급 생존법을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슴이 아프지는 않았어요. 그냥 뭔가 답답하고 무섭더라고요. 전북 익산에 사는 71세 이복래 씨는 당시를 떠올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가 심장마비를 겪기 하루 전 아주 미세한 신호가 먼저 찾아왔습니다. 바로 설명할 수 없는 숨막힘이었습니다. 오후 4시쯤 평소처럼 방 안에서 TV를 보던 중이었습니다. 창밖에 들리는 참새 소리와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가 배경음처럼 깔려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숨을 들이마셨는데도 공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느낌. 갑자기 가슴이 찬물에 들어간 것처럼 싸늘했어요. 심장이 두근거린 것도 아닌데 이상하다 싶더라고요. 그 감각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녀가 말하는 이 감각 바로 답답함이 심장마비의 시작이었습니다. 1점, 가슴이 조이지 않고 목이 막힌다는 느낌. 심장마비의 초기 증상은 의외로 가슴 통증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여성, 고령자, 당뇨를 가진 사람들은 전형적인 통증 대신 목이 막히는 듯한 압박감, 명치 위가 더부룩한 느낌, 어깨가 결리는 통증처럼 소화불량이나 근육통으로 착각하기 쉬운 증상으로 시작합니다. 이복래 씨 역시 처음에는 점심때 먹은 게 체했나? 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게 함정이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신경이 둔해져 심장의 산소 공급이 끊기는 위급 상황도 그저 좀 불편하다고만 느끼고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2점, 식은 땀이 전조처럼 나타난다. 그 다음 이복래 씨에게 찾아온 감각은 바로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 땀이었습니다. 목덜미부터 허리까지 땀이 줄줄 흘렀어요. 에어컨도 틀었는데도 계속 등에서 끈적하게 흘러나와서 소름이 끼쳤죠. 이것은 단순한 더위로 인한 땀이 아닙니다. 심장이 피를 제대로 내보내지 못할 때 몸이 급하게 생존 모드로 전환되며 자율신경이 긴급 반응을 보냅니다. 그때 나타나는 대표 반응이 바로 차가운 땀입니다. 이건 특히 평소 땀이 별로 없는 사람에게 갑자기 식은 땀이 날 경우 심장
관련 문제를 의심해야 하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3. 이상한 불안감, 죽음의 본능적인 감지. 가장 무서운 건 불안입니다. 이봉례 씨는 말합니다. 누가 따라오는 것도 아닌데 너무 무섭고 불안했어요. 그냥 혼자 있는데도 누가 내 숨통을 조이는 느낌, 심장이 산소 공급을 충분히 못 받을 때 뇌는 이를 감지하고 강한 불안감을 유발합니다. 이건 심리적 공황이 아니라 신체적 경고입니다. 그리고 특히 심장 관련 질환에서 나타나는 불안은 특징적으로 곧 무언가 큰일이 날 것 같은 직감으로 나타납니다. 4. 이렇게 오면 1시간 이내 심장 정지 가능성 높다. 이 세 가지 목이나 가슴의 압박감, 식은땀,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그것은 단순한 감기가 아니라 심장 근육 일부가 산소를 잃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 상태가 10분, 20분 이상 이어지면 심장 전도계라 불리는 전기신호 전달 시스템이 무너지고 심장이 더 이상 리듬을 유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것이 심실세동이나 심정지입니다. 심장이 멎는 데까지 가장 위험한 시간은 60분 이내. 그 중에서도 첫 10분, 30분이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심장은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진입합니다. 5. 심장 신호. 이렇게 구분해서 기억하세요. 다음은 심장마비 전조 증상을 체감, 감각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시각, 감각, 시야가 어두워지거나 뿌옇게 흐려짐, 눈앞이 순간 번쩍하거나 어지럽게 느껴짐, 촉각, 감각, 왼팔 또는 왼쪽 어깨에 쿡쿡 찌르는 듯한 통증, 등, 명치, 턱으로 뻗어나가는 찌릿한 느낌, 식은땀 속옷이 금방 젖을 정도의 땀, 청각, 감각, 이명이 들리거나 귀가 먹먹해짐, 자신의 심장 박동이 두두두둑 빠르게 느껴짐, 내면 감각, 설명할 수 없는 초조함, 무서움, 죽음에 대한 감각, 이대로 쓰러질 것 같다는 불안감, 말을 하면 죽을 것 같다는 느낌, 이 중 2개 이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지금 바로 앉아서 움직이지 말고 심호흡하며 휴대폰을 가까이 두고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심장병 가족력이 있는 분, 고혈압 당뇨 있는 분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6. 이봉례 씨는 어떻게 살아났나? 이봉례 씨는 다행히 그날 TV에서 본 내용을 기억해내며 곧장 의자에 앉고 미리 등록해둔 긴급 연락처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이 떨려 제대로 말은 못했지만 통화 연결만으로도 119는 위치 추적을 시작했고 20분 후 구급차가 도착해 심근경색 직전의 상태에서 응급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하루에도 몇 번씩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도 귀 기울이게 되었어요. 심장은 소리 없이 죽는 장기니까요. 경남 진주에 사는 73세 박용철 씨는 평생을 건설 현장에서 일한 분입니다. 몸이 불편해지기 시작한 건 은퇴 후 3년이 지난 어느 겨울날 혼자서 탁자를 닦고 있던 도중이었습니다. 아무 예고도 없었어요. 그냥 딱 멈춘 것처럼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가슴이 아니라 명치 아래쪽이 콱 막힌 느낌이었고 온몸이 얼음장처럼 식더니 무릎이 푹 꺾였죠. 당시 박 씨는 혼자였습니다. 가족은 외출 중이었고 휴대폰은 부엌 식탁 위, 기어가듯 엎드려 한 손으로 의자를 붙잡고 심호흡을 하려 애썼지만 숨이 깊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이 딱 들었을 때 한 가지가 머릿속을 스쳤어요. 그날 박 씨는 혼자서도 생명을 지키는 5단계 행동을 기억해냈고 결국 병원에서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살아났습니다. 지금부터
심장마비가 왔을 때 혼자 있을 경우 반드시 따라야 할 생존법 5단계를 상황별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움직이지 말고 앉아라 서 있으면 죽는다. 심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많은 분들이 공포감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침대에 눕거나 화장실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누워버리면 심장의 부담이 커지고 폐로 가는 혈액이 몰리면서 호흡이 더 힘들어집니다. 특히 혼자 있는 상황에서는 의식을 잃었을 경우 질식 위험도 따릅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즉시 앉는 것입니다. 구체적 행동, 소파, 의자, 바닥 등 단단한 곳에 앉기,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고개는 약간 앞으로 숙이기, 무릎 위에 팔을 올려 몸을 안정시키기, 다리는 꼬지 않고 바닥에 단단히 붙이기. 이 자세는 폐의 압박을 줄여주고 심장이 최소한의 부담으로 산소를 순환시키게 돕습니다. 2단계 119를 누르고 말하지 않아도 스피커폰 모드로 대기. 말할 기운이 없더라도 전화 연결만 되어 있어도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화기를 들고 통화를 시도하다 말이 안 나오자 끊어버립니다. 하지만 구급센터는 수신된 번호와 위치를 통해 추적 가능하기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더라도 스피커폰으로 열어둔 채 그대로 두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구체적 행동 119를 누른 후 통화 버튼 바로 말을 못해도 전화기를 바닥에 두고 통화 상태 유지 가능한 한숨이 안 쉬어져요. 가슴이 답답해요 한마디라도 말하면 좋음. 특히 스마트폰은 구조 요청 시 위치 공유가 자동으로 활성화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화 연결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3단계 깊고 강한 기침을 2초 간격으로 반복하라.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하면 일시적으로 전기 신호가 흐트러지며 심장 박동이 멈추려는 상태가 옵니다. 이때 기침은 심장 근육에 인위적 압박을 주는 방식으로 박동을 잠시 유지하게 도와줍니다. 이를 흔히 기침 심폐소생술이라고도 부르며 응급처치를 받기 전까지 시간을 벌 수 있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단 이 방법은 심장 정지가 온 후가 아니라 정지 직전의 상태에서만 효과적입니다. 즉,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숨이 막힐 듯할 때 시도해야 합니다. 구체적 행동 2초마다 복부에 힘을 주고 컥 하는 식으로 강하게 기침. 앉은 자세로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인 채 반복. 기침하며 천천히 코로 숨 들이마시고 강하게 내뱉기. 박용철 씨는 이 기침을 약 45분간 반복하면서 심장의 리듬이 다시 고르게 돌아오는 느낌을 받았다고 회상합니다. 4단계 아스피린을 삼키지 말고 혀 아래에 두라. 의사의 복용 지시를 받은 경우에만 평소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전력이 있는 분들 또는 심장약을 처방받은 적 있는 분들은 응급 상황에 대비해 응급 아스피린을 지니고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아스피린을 바로 삼키기보다는 혀 밑에 넣는 것이 흡수 속도가 더 빠릅니다. 설화 흡수는 위장관보다 빠르게 약효가 전달되며 혈전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의사의 복용 지시가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복용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이 단계는 어디까지나 기저질환자에게 해당합니다. 5단계 눈을 감지 말고 반드시 의식 유지에 집중하라. 많은 분들이 숨이 막히거나 식은땀이 흐르면 무의식적으로 눈을 감고 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위험합니다. 심장마비가 진행 중일 때 의식이 흐려지면 곧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상황에서 의식을 놓치면 그 즉시 구조 요청도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심장에 이상이 생겼을 땐 무조건 의식을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 행동 눈을 뜬 채 천장이나 창문 등 한 곳을 응시
스스로에게 말을 걸기 나는 괜찮아. 숨 쉬고 있어. 복식 호흡 유지하며 10초마다 심장 박동 감지, 알람 시계, TV 볼륨 등 주의 자극으로 뇌를 깨우기. 박용철 씨는 당시에 TV 리모컨을 들어서 TV 소리를 크게 틀고 자신에게 계속 말했답니다. 정신 차려, 박용철. 너 아직 안 죽었다. 딸내미 얼굴 봐야지. 이렇게 단 몇 분이라도 의식을 붙잡는 행위가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의 생존 확률을 좌우합니다. 마무리 이 5단계를 한 번 더 요약합니다. 앉아라, 심장의 부담을 줄여라. 119 전화 후 스피커폰 유지 말하지 못해도 구조 가능. 기침, 반복 인위적 흉부 압박으로 박동 유지. 아스피린은 혀 밑에 의사 지시 받은 경우에만. 의식은 끝까지 유지하라. 눈을 뜨고 뇌를 깨워라. 심장은 예고 없이 무너지고 심장마비는 대부분 혼자일 때 찾아옵니다. 하지만 지금 들으신 이 5단계 생존법을 기억하고 있다면 당신은 혼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날 전까지는 아무런 전조도 없었어요. 그냥 밤에 자다가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긴 했죠. 지금 생각하면 그게 마지막 경고였던 거예요. 경기도 수원의 69세 양정자 씨는 지금도 새벽 3시가 되면 잠이 깹니다. 그날 새벽 그녀는 심장마비로 쓰러졌고 기적적으로 다음날 눈을 뜰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놓쳤던 신호는 이미 3일 전부터 분명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점 피곤함? 아니요. 속이 텅 빈 듯한 무기력감. 양 씨는 평소 아침 7시면 일어나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발병 3일 전부터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벽돌을 드는 것처럼 무거웠다고 말합니다. 그냥 몸이 안 따라줘요. 손끝까지 힘이 빠지고 마음이 가라앉는 느낌이 드는데 피곤한 거겠지 했죠. 심장마비가 다가오면 심장은 이미 산소 부족을 감지하고 몸 전체의 에너지 공급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나타나는 무기력감은 단순한 피로와 다릅니다. 자고 일어나도 피곤이 해소되지 않음. 눈을 떠도 몸이 잘 일어나지 않음. 소소한 일에도 지쳐서 눕고 싶어짐. 특히 평소보다 숨쉬기가 귀찮다. 또는 팔을 들기 힘들다는 느낌은 심장이 이미 혈액순환의 균형을 잃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2점 밤중에 가슴이 답답해서 깬다. 양정자 씨가 심장마비 전날 밤에 겪은 가장 뚜렷한 신호는 잠자는 중 숨이 막히는 느낌에 갑자기 깨는 것이었습니다. 자다가 깼어요. 심장이 빨리 뛰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슴이 뭔가 답답해서 베개를 높여보기도 하고 창문을 열어도 숨이 안 쉬어지는 느낌이더라고요. 심장 기능이 약해지면 누운 자세에서 심장으로 피가 몰리며 호흡이 어려워집니다. 이걸 의학적으로 기자호흡, 즉 앉으면 숨쉬기 편한 상태라고 부르는데 이 증상이 심해지면 밤중에 자주 깨거나 베개를 여러 개 베야 편하게 잠드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또한 아래와 같은 증상도 함께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새벽에 이유 없이 목이 칼칼하고 마른 기침이 남, 왼쪽 어깨에 쑤시는 듯한 통증, 옆으로 누우면 답답하고 상체를 세우면 숨쉬기 나아짐.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면 심장 근육이 산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3점 왼팔과 어깨, 턱에서 이상한 통증. 심장마비는 단순히 가슴에서만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심장신경은 상체 여러 곳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부위에서 통증이 먼저 나타납니다. 양정자 씨도 말합니다. 처음에는 왼쪽 어깨가 아프길래 담이 결렸나 싶었어요. 파스 붙이고 찜질도 했는데 안 낫더라고요. 그런데 통증이 밤에 더 심해졌어요. 턱이 뻐근하고 머리가 멍해지는 느낌도 들고
다음은 심장과 연관된 통증이 자주 퍼지는 부위입니다. 왼쪽 팔, 어깨, 등, 견갑골 부위, 턱, 목, 심지어 치통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음. 명치와 복부 위쪽, 속쓰림처럼 착각. 이 통증들은 움직일 때 강해지지 않고 휴식 중에도 이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파스를 붙이거나 찜질해도 효과가 없다는 것도 하나의 단서입니다. 4점. 숨이 깊이 안 쉬어진다. 얕은 호흡 시작. 심장마비 전조 중 가장 중요한 감각 변화는 바로 호흡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숨은 쉬고 있지만 들어온 공기가 가슴 깊숙이 도달하지 않는 느낌. 양 씨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숨은 쉬고 있는데 내가 공기 마시는 느낌이 안 들어요. 깊게 들이쉬면 숨이 잘 안 들어가고 자꾸 짧게 숨 쉬게 돼요. 심장 기능이 저하되면 폐로 전달되는 혈액량도 줄어 공기의 교환이 비효율적으로 바뀝니다. 이때 나타나는 것이 얕은 호흡, 빠른 호흡, 그리고 숨막힘에 대한 공포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 시점에서 불안감, 공황과 비슷한 감정을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5점. 설명할 수 없는 죽음의 예감. 양정자 씨는 말했습니다. 내가 죽을까봐 무서웠던 게 아니에요. 그냥 이상하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틀 안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이유도 없는데요. 근데 그게 맞았던 거예요. 심장마비를 경험한 사람들의 생존 인터뷰에는 놀랍게도 비슷한 문장이 자주 나옵니다. 무섭다기보다는 뭔가 이상했다. 나는 이제 뭔가 끝나는 것 같다는 기분. 이것은 신체가 급격히 불안정한 상태로 진입하면서 본능적으로 위기를 감지하는 감정 시스템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불안, 공포, 멍함, 무력감, 초조함 등으로 표현됩니다. 6점. 이런 증상이 오면 반드시 오늘 내일 안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전 회차에서 말씀드렸던 급성 심장마비의 갑작스러운 발현도 위험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바로 이런 숨은 경고들이 무시되는 것입니다. 심장 전문의들은 말합니다. 환자들이 병원에 오기 23일 전부터 심장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고 너무 늦게 왔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증상이 2개 이상 2일 연속 나타난다면 정상 노화가 아니라 심장 경고로 의심하고 즉시 병원 검진을 받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새벽에 자꾸 깬다. 어깨나 턱 통증이 원인 없이 시작됨. 무기력, 피로가 며칠째 지속. 숨이 얕아지고 깊은 호흡이 어렵다. 이유 없는 불안감이나 죽음 예감. 정리 심장은 고요하게 무너진다. 심장마비는 영화처럼 갑작스럽게 쓰러지는 장면으로만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13일 전부터 작은 증상들이 시작됩니다. 문제는 그걸 다들 소화불량, 피로, 땀으로 착각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몸은 알고 있습니다. 심장이 위기에 처하면 아주 작고 미묘한 신호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걸 아는 사람만이 생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심장마비를 겪기 전까지 나는 세상이 아주 넓고 시간이 아주 많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뤘죠. 가야 할 병원도, 전화해야 할 사람도 그냥 나중에 하지 뭐 하며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날 갑자기 숨이 막혔을 때, 가슴이 짓눌리고 눈앞이 흐려졌을 때 나는 아주 분명하게 하나의 생각만 들었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 한순간 나는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숨이 막히는 순간 사람은 이상하게 후회부터 떠올립니다. 뭐가 아쉬웠던 걸까? 돈, 명예, 못 가본 해외여행? 아니었습니다. 딱 한 가지.
그 사람 얼굴을 다시 한 번만 볼 수 있었으면 내 아내, 내 남편, 나를 키운 부모, 나를 믿어준 친구, 나를 따라왔던 아이들, 그 얼굴이 눈앞에 떠오르는데 나는 그 이름을 부르지도 못했고 그 손을 잡지도 못했고 그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못했다는 게 가장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한 번 더 숨 쉴 수 있었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했고 병원에서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나는 살아났습니다. 그 이후부터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 삶은 덤이다. 이 숨은 빚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살아 있습니다. 심장이 뛰고 눈이 뜨이고 숨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사실 하나로 당신은 누구보다 큰 기회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심장마비로 죽음을 스쳐간 나는 이제 단순한 것들의 소중함을 압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주는 고마움,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주는 일상의 기적, 혼자 시장을 걷고 돌아와 씻고 밥을 먹는 평범한 하루, 이 모든 것이 더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몸으로 배웠습니다. 살면서 중요한 건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단 하나입니다. 살아있는 나 자신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 지금 나이가 60이든 70이든 80이든 당신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기적입니다. 다음에 오는 내일이 오늘과 다르기를 바란다면 당신은 지금 한 걸음만 움직이면 됩니다. 병원에 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면 지금 일어나세요. 문자라도 보내야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하세요. 마음속에 고마워 혹은 미안해가 떠올랐다면 지금 말하세요. 나중에는 없습니다. 다음은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내일 아침을 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있는 지금, 당신은 아직 숨을 쉬고 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그럼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겁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하루를 무사히 마친다면 그건 그 자체로 하늘이 준 선물입니다. 누구에게도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의 인생은 단 한 사람 나에게 떳떳하면 됩니다. 심장이 다시 뛴다는 건 삶이 다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부디 기억해 주세요. 심장은 사랑을 담는 그릇입니다. 심장은 용기를 내는 근육입니다. 심장은 당신이 살아있음을 알려주는 북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심장이 지금도 당신 안에서 쿵, 쿵, 쿵 살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듣고 있는 당신,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한 번 더 숨 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의 오늘이, 당신의 숨이, 당신의 존재가 그 누구보다 소중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